자, 지금 뭔가 지금 메모를 하시는 그런 사진인 것 같은데 앞에 노트북도 있고요. 네. 네, 성함부터. 저는 정신실입니다. 저는 글 쓰는 사람이고요. 네. 사실 본업은 또 따로 있지만 본업보다 더 본업처럼 글 쓰는 사람이고, 글 쓰는 계기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기를 한 40년 된 것 같아요. 와. 손일기. 작가님의 일기를 읽어보고 싶네요. 아, 진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그 시작은 자기 치유라는 그렇죠. 말이 있잖아요. 네. 본인이 뭐 엄마 아빠가 상처가 많고 트라우마가 많으면 아이한테 그걸 막 다 풀기 바쁘죠. 아이를 대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정말 좋은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선 먼저 치유가 돼야 된다. 네. 근데 치유의 이 방편으로 또 글쓰기. 네. 저는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얘기는 많이 좀 들어봤고 이제 공감이 가는데 아직 좀 낯설어요. 네. 글쓰기를 통한 자기 치유라는 네. 것은 좀 말씀해 주시죠. 처음 그냥 일기를 쓰기 시작했죠. 중학교 네. 1학년 때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내가 글을 써서 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정말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작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게 막 제가 사춘기가 시작되던 때였고 그다음에 저는 또 엄마 아버지 중에 아버지를 훨씬 더 좋아하는 딸이었고 선망하는 딸이었고 게다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저는 또 어려서부터 교회의 딸로 자랐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목사님이고 뭐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것이 너무나 큰 세계의 무너짐 같은 거였어요. 일종의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사실 비빌 언덕이 되어 있는 아버지 그다음에 신앙. 근데 이제 아마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머리 깻잎머리 하고 롤러 타러 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고 글을 쓴 게 연배가 비슷한. 예. 많이 들었어요. 네.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네. 반응 살짝 하시네. 그러지 않고 나는 왜 일기를 쓰기 시작했을까가 이제 지금 제가 돌아보면 이건 너무 큰 은총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쓰기 시작한 게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 작가가 제가 사실 본업이 심리치료 공부하고 본업이 있는데 본업보다 더 이제 글쓰기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질문을 자꾸 받게 되잖아요. 네. 책을 내고 하다 보면 돌이켜 보면 그때 이제 어떤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때를 한번 회상을 해보면 제가 잊혀지지 않은 장면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 장례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장례를 이렇게 울고 따라가겠죠, 제가. 그랬는데 아버지 친구분이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울지 마라. 아버지 좋은 데 가셨는데 왜 우냐. 근데 이제 제가 어린 마음에 그렇죠. 이제 또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이니까 맞아.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내가 왜 울어. 이 마음 하나. 또 하나는 아버지 좋은 데 가자고 나를 이렇게 슬프게 만들고 이래? 이 두 가지 질문이 아마 어린 마음에 함께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분열, 그 질문, 실존적인 질문이죠, 사실은. 네. 그 앞에서 저도 모르게 한 게 이제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사실은 그게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건 물리적으로 뭐 정말 이렇게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낮에는 굉장히 저 밝은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없는 아이로 보이고 싶지 않았던. 그러니까 저 장례식 마치고 첫 등교하는 날. 그날이 또 잊혀지지 않아요. 어떤 인생에서 어떤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은 나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장면들이 있을 텐데 근데 제가 교실 문을 착 열고 들어가면서 활짝 웃으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굉장히 강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밝게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슬프거나 좀 누추한 마음 나는 그런 너희들이 나를 불쌍하게 여길 만한 애가 아니야. 뭐 그런 느낌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낮에는 그렇게 살아요. 근데 밤이 되면 너무 아버지가 그립고 달라진 세계. 이게 그리워서 이제 일기를 울면서 쓰고
그러니까 내내 청소년기, 청년기 지내면서 제가 낮에 좀 힘들고 어려우면 괜찮아, 집에 가서 쓸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쓰고 그러다 쓰다 보니까 그냥 계속 썼죠. 계속 썼는데 뭐 물론 이제 대학하고 대학원 전공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중에 내내 제 안에 올라오는 실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계속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 결혼을 좀 늦게 했거든요. 저희 네. 늦게 할 때 왜 나는 결혼이 안 되지? 이 미모에? 네, 이제 그때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고 잘 준비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소개팅도 누가 시켜줘야 하는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미래 배우자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와.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가정을 만들고 싶고 나는 이제 뭐 이런 걸 계속 쓰기, 그게 사실은 결국 제 마음에 관한 얘기죠, 다. 네. 그렇게 하고 대학로 때 이렇게 두꺼운 거 다 채우니까 남편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조금 쓰면 보여주셨죠? 예, 보여줬어요. 반응은? 반응은 내가 이거 당신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썼다. 와. 남편이 근데 이거 다 읽어야 돼요? 아, 남자들은 왜 그러는 정말 남자스러운. 진짜 서운해. 줄거리만 좀 알려줄 수 있나요? 결론만 좀 요약해서 정리해 결론이 뭐죠? 요약본. 요약본이래. 요약본. 근데 제가 첫 책이 연애에 관한 책이다. 첫 출간한 책이 아마 이제 그런 것들, 제가 굳이 작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저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쓴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제가 책을 내게 되고 작가라는 이름을 그 남편, 미래 남편을 생각하면서 쓴 그 연애 편지가 책이 됐어요. 그대로 되진 않았고 제가 이제 어디 칼럼을 쓰면서 네. 연애에 대한 칼럼을 쓰면서 그게 책이 됐는데 결국 그 쓰는 근육은 그때 이제 제 연애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거, 질문을 가졌던 거, 꼭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질문들, 그런 것들이 다 그때 형성돼. 예, 나중에 이제 글이 되고 그런 방식으로요. 또 이제 근데 아까 얘기랑 연결지어서 네. 만약에 이런 소스가 있다면 되게 좋겠어요. 그러면은 남편들이 이제 결혼하자마자 그거를 하면서 해독 능력을 이렇게 그러네요. 매뉴얼이잖아, 매뉴얼. 근데 교본 같은. 우리 와이프한테는 이렇게 대하면 돼. 그 사실 남편하고 또 그 다음 책을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애에 관한 책을 썼고 그 다음에는 남편하고 같이 신혼한 결혼 3, 4년 차에 그때 저희 남편하고 한 교회 그때 네. 셀교회를 막 할 때 아, 참고로 남편분이 목사님. 현재 네. 목회자고요. 목회자세요. 그때는 이제 평신도였었는데 그런 이야기들, 소그룹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막 한참 홈페이지들 열심히 할 때예요. 지금은 좀 개인 SNS들이 막 더 늘 많이 하지만 홈페이지에 교회 그 셀 모임에 대한 얘기를 올리면 둘이 엄청 막 댓글 열심히 달고 또 막 저희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걸 했는데 그때 그 복음과 상황이라는 기독교 잡지에 편집하시던 집사님께서 둘이 신혼일기를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 잡지에. 네네. 그래서 다른 컨셉 아니고 그냥 글로 싸우기. 주제를 가지고 아까 말씀. 글로 싸우기 재밌다. 네, 정말 많이 싸우면서 썼어요. 뭐 글로 싸우기가 아니 실제로 보면 진짜 화가 올라가지고 막 격해질 수 있는데 서로 글은 댓글 달면서 싸우는 그때는 댓글은 아니었고 이제 컨셉을 가지고 글을 주고 받고 쓰는 거죠. 교환일기처럼? 편지처럼. 예, 일종의. 아. 그래서 한 주제 이제 신혼 때 뭐 우리의 성격의 차이 또는 부모님의 문제, 어린 시절의 문제, 재정 문제, 육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 문제. 깊이 들어가면 그것도 싸움에 그렇죠. 쓰면서 많이 싸웠죠. 쓰면서. 예. 그래도 건강하게. 그렇죠. 싸우고. 그게 이제 저희 성장하게 했고 그게 그 다음 책이 됐고 그런 식으로 저는 그냥 썼을 뿐인데 저는 그냥 제가 살려고 제가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가 없어진 저는 그게 그냥 어떤 집안이 무너졌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살았지만 그때의 저를 돌이켜 보면 그때 뭔가를 찾고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서 두 가지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아버지만 사랑해요? 아버지만 하나님과 있는 좋은 곳에 데려가시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을 계속 사실은 하나의 질문을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 누구세요? 그 질문들을 물었던 게 하여튼 쓰는 과정이 됐고 그게 이제 저를 지금 오늘의 저를 있게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그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글쓰기를 권유를 많이 하시나요? 실은 제가 이제 강의하고 이러면서 청년들을 많이 만났고 음악 심리 치료를 하지만 이제 치료가 끝나고 종결된 후에는 혼자 뭔가를 해야 되고 사실은 자기 길을 가야 돼요. 그때 정말 좋은 건 쓰기다. 쓰기다. 쓰면 달라진다. 청년들에게도 이제 제가 뭐 상담하던 내담자들에게도 쓰면 달라진다. 써라. 자신의 이야기에 증언을 해줄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사실 우리 모두 우리 오늘 들으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고요하게 자신의 길을 따라 사실까. 그게 굉장히 감동이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의무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증언하려. 아무도 내 삶을, 내 고통을, 내 아까 울분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모두 써야 된다.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실은 제가 쓰면서 저를 치유해 왔고 제 전공이 또 심리치료고 이러다 보니까 빅터 프랭클이라고 그 죽음의 수용소로부터 그 쓰신 그분이 정신의학자로서 아우슈비츠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분이 의미 치료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뭐냐면 그 수용소에서 누구는 왜 살아남고 하루하루 그 살고 죽고에 갈리는데 누구는 살아남고 누구는 결국에는 살아나오지 못하는가. 이분이 이제 발견하신 것이 살아야 할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더라. 나 반드시 우리 아이를 어디서 만나야 돼. 다른 수용소에 가 있는 우리 아내를 만나야 돼라는 의미를 붙들고 있는 분들이 생존하더라. 그런 걸 발견하고 의미 치료라는 것을 만드셨는데 저는 사실 이제 글쓰기가 우리 각자 모두에게 그 의미 치료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일기 쓰시는 게 힘들지 매일 똑같은 얘기 쓰는 것 같고 맞아요. 네. 일기 같은 경우는 사실 끊은 지 오래됐죠. 예. 왜냐면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써야 된다라는 네. 그런 압박감에 의해서 써왔지 그 이후에 뭐 그런 의무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잘 안 쓰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 혼자 이제 밤에 이렇게 뭐 TV 보고 이런 것도 좋지만 혼자 아이를 재우고 있는 시간에 글을 한번 쓰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예. 네. 우리 다혜 씨는 많이 쓸 것 같은데 왠지 누가 볼까봐 아, 제가 감시를 많이 당하는 삶을 사셨어요? 아니 좀 의심이 많아서 아, 언젠가 누가 우연찮게 언젠가는 갑자기 누군가.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편안하게 제 얘기를 쓰지 못해서 제가 글을 쓰는 거는 그래도 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SNS에 좀 그런 성찰하는 듯한 그런 글 잘 쓸 것 근데 같은. 기본이 딱 다 베이스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네. 네, 모든 내용이 맞아요. 우리 보교 씨는 잘 쓰죠. 일기. 쓰실 것 같아요. 아 저는 일기는 잘 못 써요. 그러니까 제가 노래 가사를 들. 근데 딱 그냥 샤워하다가 떠오르고 그런 것들은 저는 그냥 녹음을 합니다. 아, 네, 녹음을. 좋은 방법이 예. 또 기록이니까. 녹음도 괜찮아요. 네, 저는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함께 놀아주시고 저 아이들 어렸을 때 했던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기가 숙제로 배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림 일기 했어야 맞아, 맞아. 막 힘든데 근데 저 이제 아이들하고 말 일기라고 말이 오늘 누워서 오. 오늘 일기를 말로 쓰는 거죠. 와 오늘 어떤 일 있었어? 사실 이제 저 일기 쓸 때 정말 하고 싶은 질문은 오늘 하루 지냈는데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너한테 느껴졌던 적이 있니? 아까 저 산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그 산세를 보면서 느끼는 좋은 마음. 그때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건드려지는 건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오늘 그건 좀 어려우니까 오늘 하루 지내면서 언제 제일 재밌었어? 제일 좋았어? 그러면 뭐 나는 우리 오늘 뭐 했지? 그랬는데 어떤 느낌이었지? 엄마가 그때 뭐라고 말했지? 아빠가 뭐라고 말했지? 이게 그냥 기록이 되는 거죠. 이제 문자로 남기면 더 좋지만 사실 내 삶에 대해서 하루에 이렇게 돌아보는 거 그게 일기의 시작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기록하시는 거죠. 그게 아들한테도 먹힐까요? 아들은 그냥 아들, 웃고 우리 귀찮아하고 웃기려고만 오늘 뭐 해요. 했어? 아 몰라.
그러면 막 이래요 그냥. 진지한 대화가 1도 안 돼요. 근데 그게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일기를 되게 오래 썼어요. 네. 저도 한 거의 한 10년까지는 아닌데 한 8, 9년 정도 썼던 것 같은데 우와. 이제 그 아드님 말씀하시는 묘사가 저 어렸을 때 좀 비슷하거든요. 이제 바뀌는구나. 주변이 조용하다. 그럼 제가 자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진짜 말도 많고 그랬었는데 저도 한 이제 사춘기 중학교 정도 접어들었을 때부터 진짜 뭐 급격하게 조금 이렇게 말수도 좀 줄어들고 네. 그랬었는데 그때부터 일기를 썼는데 가지고는 있는데 근데 돌이켜서 그 일기를 열어보면은 잘 못 읽겠어요. 이제 이게 내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엄청 어두운 감정들을 거기다 완전히 막 쏟아내는 글을 막 써가지고 너무 뭔가 자조적이고 네, 어떤 막 이제 막 대학생 때 썼었던 글 보면은 막 오그라들죠. 엄청 오그라들 장난 아니에요. 너무 오그라들죠. 근데 웃긴 거는 막 뭐 10년 전에 나한테 막 편지 보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미래를 보내는 거 말고 너는 아직도 똑같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아직도 뭐 어리고 너는 아직도 막 이렇게 막 이랬는데 읽어보면 오글오글하긴 한데 그때 뭔가 그런 거 막 쏟아내는 창구가 좀 됐던 해소가 것 같고 됐어요. 네. 네. 진짜 저는 그런 게 아까 그 있었어요. 삶의 변화를 맞이하신 것도 사실은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교회 한번 나가볼까가 아니라 만약 그러셨다면 계속 내가 내 어두운 감정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글로 만나고 누가 만나주는 게 아닌 나를 네, 네. 만나고 그런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의 변화이고 이런 급격한 선택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네. 쓰고 이렇게 하면서 아까 글을 이제 일기를 누가 볼까봐 못 쓴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대요. 모든 글은 일기조차도 누군가 볼 걸 전제하고 쓴대요. 그쵸. 맞아요. 그럴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직하고 투명하게 안 써지더라고요. 포장을 흠이 하게 들어가서 맞아요. 멋지게 포장을 쓰려 하게 그래. 또 누군가 그게 사실은 그걸 보는 첫사람이 나다. 라는 의식화를 하면 아. 훨씬 더 이제 쓰기가 쉽다는 거죠. 어차피 나는 네.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행위 자체는 나를 정직하게 만나는 방식이라는 거죠. 들킬 생각을 하고 쓰시는. 맞아요. 실제로 들켜요. 저도 저희 와이프가 들키고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부끄러워가지고. 네. 그러면 그게 뭐 일기의 형태로도 좋고 네. 일기의 형태가 제일 좋긴 아니면 뭐 편지, 그냥 이렇게 누군가를 향한 누구를 향한 편지 혹은 뭐 내 이야기를 또 어떤 캐릭터에 빗대어서 단편 소설. 그런 문학이 정말 좋죠. 제가 문학 못하는 거. 장르로. 예. 예, 근데 요즘은 대부분, 되게 네. 쉽게도 뭐 문학이라고 거창하지 않게 네. 그냥 소소한 그 그럼요. 산문으로 와. 네. 소설로 멋있겠다. 또 쓸 그- 수 있겠네요. 그 치유 글쓰기에서 마지막 그 생존자들하고 몇 주 과정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 작업이 뭐냐면 자신이 겪었던 그 상처를 소설화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소설에 다 해보고 싶은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이 그게 좋지 않아도 되고. 어느 정도의 상처가 조금 해결된 후에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몇 주의 글쓰기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 신뢰가 되고 나도 힘이 생기고 그래서 그 마지막 시간 그 작업을 다 해내지는 못해요. 그냥 그래도 시도만 해보시라. 네. 등장인물을 정하고 그 이름을 정하고 어떤 플롯을 만들어 보셔도 된다. 나중에 또 쓰셔라. 근데 이제 정말 맞아요. 그걸 네. 자기 상처를 정말 객관화해서 어떤 소설화 한다는 거는 아주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근데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가상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쓸 수도 있고 좀 네. 방법은 다양한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예술가가 그렇게 위장하고 살아요. 그렇죠. 사실은 자기 이야기 하려고 자기 예술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술 아티스트들 중에서 윤현 씨의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고요. 네. 저는 그게 되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좀 이들을 마음 아프지만 네, 네. 상처를 허락하셔서 네.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네, 있기 네. 위해서 아티스트의 역할을 주시는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네.